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 치유하고 있는 지 4년차 접어드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음, 오늘은요, 제가 자연 치유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기암은 완치가 없다. 그리고 사기암은 암에서 쓰는 우리가 막 기적의 항암제라고 했었던 표적 항암제는 몇 개월 쓰지 않으면 몇 개월 쓰고 나면 또는 뭐 좀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가던데 쓰고 나면 내성이 생기고 나면 조금 더 독한 약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암이 더 커지거나 전이 되거나 하는 약이 듣지 않아서 더 커지거나 전이 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성이 생기고 나면 또 더 독한 약을 쓰게 되고 또 그 다음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이 무한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면 뭐 다시 세포 독성 항암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를 이제 운이 좋아서 면역 항암이 맞으면 면역 항암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또 맞지 않으면 뭐 임상의 약이 있으면 임상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끝은 결국은 그 완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연 치유를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완치되지 않는다라면 항암으로부터 부작용에서 벗어나서 그냥 삶의 질을 높이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연치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제 마음은 처음 시작은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자연치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자연치유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약초를 캐 먹었는데 그게 나한테 맞아서 암이 났다. 뭐 그런 정도가 자연치유였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우리 몸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이 몸에 잘 돌아가는 신진대사를 막는 응어리들을 만들어서 그 가슴에 맺힌 뭐 응어리, 죄책감, 뭐 불안, 두려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먹는 음식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음식들로 인한 노폐물 이런 것들로 망가져서 병이 생겼구나, 암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것들을 없애주면, 풀어주면 암은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하면서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가 작은 성공들이 드러나니까, 그 작은 성공들이라는 거는 제가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체력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몸의 뭉침, 응어리들, 이렇게 이 뭉침도 결국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혈액순환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뭉침들도 이제 없어졌고, 이런 것들이 작은 성공이고, 제 체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작은 성공이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러면 암도 낫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기보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당연하게 느껴지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요, 암세포 못지않게 되게 훌륭해요. 근데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암세포를 공부를 하니까, 암세포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암을 어쨌든 없애고 공격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방사선을 쐬고 독극물을 넣고 도려내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 암 줄기세포 CSC라는 거는 그 항증식제인 항암대로 없어지지 않는 세포라고 했죠. 그냥 우리가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는 이 암 줄기세포, 이게 동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암 씨앗세포라고 말할 수 있대요. 이 암 씨앗세포는 빠르게 증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 NCSC라는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 씨앗세포가 있는 한은 아무리 항암제를 넣어도 우리 병원의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1톤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얘는 죽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그 비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듯이 얘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얘가 정상세포로 바뀌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게 그 카이스트의 조강현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도 요번에 그 내용을 발표했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라는 걸 증명하셨다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제가 뼛속까지 이해가 되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그러니 몸 전체가 건강을 해주면, 건강성을 찾게 되면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힘을 쓰지 못하고 급기야는 얘도 정상세포로 바뀌어서 암이 없어진다, 사멸된다는 믿음이, 확신이, 아니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 이 방향성을 학습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거가 맞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그러니까 꾸준히 내 몸을 습관을 들이는 거죠. 좋은 습관으로. 생활 습관에서 운동 습관과 음식 습관, 식이 습관들을 꾸준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생각 습관에서 그래, 우리 기준을 낮추고, 기준 낮추기.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 습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제가 나에게 신발이 없음이 원망스러웠다. 길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기준을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스트레스로 받을 것이냐, 이거를 감사로 볼 것이냐는 내 마음의 내하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상구 박사님한테 갔을 때 이상구 박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이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 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의 환경이 좋아지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죠. 전홍준 박사님이 쓰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에서도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 몸이 가정인데 제 아빠가 또는 뭐 엄마 아빠 부모가 너무 가정 환경 몸에 볼라도 넣어주지 않고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바뀌는데, 그 불량 청소년으로 바뀌는 걔네가 암세포인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건강한 음식과 그 다음에 이렇게 땔감, 집을 따뜻하게 환경을 바꿔주면 집을 나간 아이들이 당연히 그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자연치유를 선택을 하면서 처음에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음에도, 처음에 저희 선택은 그냥 그래 나 6개월 덜 살지 뭐, 나는 그냥 항암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싫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이 자연치유가 지금은 이게 그 6개월을 포기한 게 아니라 60년을 더 살기 위해서 60년 너무 긴가요? 하여간 완치를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이 저에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저 좀 어설프고 하지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찍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연추위에 관련된 유튜브는요, 유튜브를 찍으면 뭐 그 수익 구조가 나지 않아요. 이게 구글에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 유튜브로 수입 1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나쁜 댓글을 받으면, 안 좋은 댓글을 받으면 저 좀 상처받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자연주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항암을 하시더라도 자연주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은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